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아무튼 금요일은 뭐 다음날 일을 하건 안 하건 그래도 금요일 밤은 약간 기분이 좀 릴렉스 하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너의 약한 그것이 바로 강점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들한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남들한테 잘나 보이고 싶고, 뭐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본인에게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되기가 쉽습니다. 남들 보기에 잘나 보이고 멋져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두고 보자 아니면 반감 이런 걸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그 강함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을 잡아뜨리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 유튜브 시대에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정말 당신의 약함이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그 약함이 정말 강함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500에 30짜리 월세방에서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면서 유튜브를 찍어 여자가. 그러면서 노처녀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한 번도 연애라는 걸 못 해봤고요. 이러면서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장을 보면서 그거로 삽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혹시 쿠팡을 이용하신다면 이 본인이 이용하는 이 루트를 통해서 이제 쿠팡을 이용하시면 저에게 뭐 건당 30원씩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쿠팡을 그 밑에 연동이 되게 하고 막 이래. 그런 유튜브가요. 막, 구독자가 막 50만 뭐 이렇다니까. 그런데 그런 유튜브를 보면 또 힘내세요 막 이러면서 막 돈 쏴주고 막 이래.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이 여자의 약함이 정말 이 약함이 이 여자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구나. 이게 없었으면 어쩔 어쩔 뻔했을까? 이게 없으면 이 약함이 없으면 어쩔 뻔했을까?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옛날에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말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연극 배우이셨거든요. 그것도 한 2, 30년 전에 그 알던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인데 연극 배우야. 근데 연극 배우는 정말 이렇게 뜨기 전에는 춥고 배고픈 뭐 이런 삶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혼도 한 분이야. 근데 연극 배우인데 이게 돈벌이가 이게 안 되니까 이분이 영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분 말로는 자기는 영어를 못했대요. 공부를 못했대요. 중고등학교 때에도. 그래서 대학교도 그냥 별로 안 좋은 그런 삼류 대학을 나와서 근데 본인은 연극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느지막이 이제 서른이 한참 넘어서 이제 혼자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머리가 커져서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터득을 해. 나름대로 뭔가를 터득을 해.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
과외를 하시는데 이제 그룹 과외를 하시는데 본인의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집이 크지도 않으니까 본인의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이렇게 과외를 이렇게 집에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과외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면 6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런 애들한테 그러니까 예비 중학교 1학년 애들에게 중학 영어의 기초 뭐 이거를 뭐 두세 달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만 이제 단과처럼 이렇게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차츰차츰 소문이 나서 맨 처음에는 한 명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가르치다가 나중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걸 한 엄마가 우리가 집에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 애들을 다 가르쳐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1대1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싸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이분은 그러니까 두세 달 동안 이렇게 그 예비 중1 학년이 알아야 되는 중학교 1학년 영어 문법만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영어 문법만 가르쳐 주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게 학원에서도 부르게 됐어요. 학원에서도 뭐 어떤 이렇게 학원인데 이 학원에서 뭐 겨울방학 때 뭐 특강 2달 동안 특강을 한다. 우리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그래서 특강비는 얼마다 해가지고 5대5로 품바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닫아라. 나가. 천원 빌려야 돼. 어? 1,000원 빌려야 돼. 1,000원이 어딨어? 없어. 엄마는. 응? 엄마 없다고 1,000원이. 응. 아무튼 1,000원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개품바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5대5 먹거나 6대4 먹거나 이렇게 뭐 7대3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그렇게 돈을 버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단과로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좋은 게 못하는 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를 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더더욱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그분이 뭐 학벌이나 뭐 아니면 뭐 연극 배우 출신 뭐 이런 거를 다 아는데도 아무튼 자기 애들하고 맞으니까 그리고 자기 애들이 이해 못할 부분을 다 이제 해주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았었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 예전에 집에서 공부방 하다가 이제 교습소로 나갔을 때 크게 파티를 했거든요. 크게 파티를 하면서 스케치북 커다란 거기에 이렇게 방문록처럼 이렇게 쓰게 했어요. 이렇게 오는 애들 뭐 다 이렇게 방문록처럼 쓰게 했는데 누가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모르죠. 그냥 다 애들한테 방문록을 쓰는데 애들 다 보내놓고 이걸 읽어보는데 어떤 한 애가 이렇게 했었어. 이 학원 망해라. 이렇게. 이제 그 공부방 하다가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교습소로 나갔거든요. 교습소로 나가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막 해주고 막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즐겁게 이제 축하 파티처럼 개원 파티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거기에서 나한테 반감을 품을 애가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누군가가 이 학원 망해라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걸 보고 웃겨가지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싫어하는 학생도 있구나. 누군가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구나.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 오래전인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그 대치동의 뭐 큰 학원을 이제 그만두면서 집에서 잠시 그러니까 공부방처럼 과외를 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대1 과외는 아니고 한 4-5명 정도까지 이제 모아서 하는 그런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그것도 흑백으로 타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그래서 애들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제가 그때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컬러로 전단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붙인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에도 붙이고 막 신문, 그때는 막 신문 사이에 막 껴놓고 뭐 이런 것도 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걸 했었는데 문의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지. 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짜르르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진정성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약간 제가 보기에도 약간 뭐 전단지로 막 몇천 장 만들어서 막 뿌리고 이러면 너무 좀 기업형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선생 느낌이 아니라 장사 속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일부러라도 컴퓨터를 그것도 흑백으로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렇게 붙이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공부방을 했었는데 그것도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집에서 그러고는 못 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그거를 때려치고 이제 수지에서 제 학원을 이제 차리게 된 그런 그런 시절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모든 엄마들이 모든 부모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잘나고 잘 나가고 바쁘고 이런 선생만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런 성품? 이런 걸 나타내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본인의 성품이 들어가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약간 뭔가가 좀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완전히 완벽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한테는 약간 인간적인 그런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랄까 좀 뭔가 모자라 보이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분명히 있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며 예전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학원에서는 올해 몇 명을 외고를 보내고 몇 명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이런 걸 쭉 읊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때 제 느낌이 제가 약간 좀 학원을 연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느낌일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썩 그렇게 반응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큰 대형 학원을 연 게 아니라 동네 학원이잖아요. 동네 학원. 그러면 동네 학원을 오는 애들은 크고 잘 나가는 대형 학원을 못 가거나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상황인 애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걔네를 받으면서 우리 학원에서 뭐 몇 명이 올해 외고를 가고 뭐 몇 명이 뭐 좋은 대학을 어디를 가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엄마는 본인의 아이가 그런데 갈 그런 실력도 못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런데 다녀서 주눅이 들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이런데 다니면서 우리 애는 이렇게 실력도 별로 높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찬밥 신세나 되는 게 아닐까 이 학원 전기세나 내주는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한 몇 번, 한두 번 이렇게 말하다가 반응이 별로 이렇게 와,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뒤에는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동네 학원 이 엄마들은 막 잘 나가는 선생, 뭐 엄청나게 몇 명을 뭐 무슨 대학을 보내고 무슨 외고를 보내고 이런 거를 어쩌면 안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과 관계가 없는 거면은 그렇게 그런 선생이나 그런 학원에 열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은 그냥 자기 자식과 맞는 선생을 원할 뿐이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성격적으로나 뭐로나 아무튼 자기 자식과 뭐 성격적으로나 뭐적으로나 아무튼 맞아서 오랫동안 같이 볼 수 있는 요 정도의 선생을 원하지, 막 잘 나가고 뭐 이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전에 그 배우였었는데, 연극 배우였었는데, 그 애들 중학교 기초 영어를 가르치는 그 분도 어머니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학교를 다닐 때 영어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연극 배우가 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영어가 꼭 필요하구나 내 삶에.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엄마들이 열광을 하더라는 거죠. 진정성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인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잘 받아들여주고 있어서, 아무튼 그 선생님이 강남 일대, 반포 일대까지, 강남에서 송파에서 반포, 뭐 지금은 뭐 서울 전역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거기까지 아무튼 유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줄을 쫙 그런 게 많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본인이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게 훨씬 더 많고, 그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을 생기게 하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강함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게, 나는 학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대학원을 가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대학원을 가야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진정 그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적인 욕구가 있다면은 뭐 대학원을 가는 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단지 그 대학이 좀 별로인 그 간판을 좀 덮으려는 이런 느낌으로 대학원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 너무 돈 낭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수능을 봐라.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빵점이라도 이 선생님 만약에 영어 선생이잖아요.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만큼이 1등급이다. 그거만 딱 해서 걸어놔라. 아니면은 그것도 좀 그렇다 할 때는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본 다음에 딱 잘 나온 그 점수가 있으면 딱 그걸 갖다가 딱 걸어놔라. 그게 부모님이 보기에 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보이지 않을까. 단지 간판을 따려고만 뭐 대학원을 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려보곤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요런 거, 너의 강함이 어쩌면, 아니 너의 약함이 어쩌면 강함이 될 수가 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주 예수 하나님 뭐 이런 거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